일단 지난번 분석했었을 때 크게 여기가 3의 5파동이 다 나왔고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 다이아고널스가 있어서 전형적인 하락일 수밖에 없다 싶어서 제가 여기서부터 신고점 올라가는 것도 예상을 했었고 폭락하는 것도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지고 바로 여기서 찐 반등이 나온다. 자,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상승이거나 아니면 페이크식으로 한 번 떨어져서 바로 상승하거나 이것도 그냥 이럴 것 같다가 아니고 이유를 충분히 이야기했었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지난 영상이나 지난 영상들 보세요. 그거는 하도 누차 이야기했으니까. 그랬었죠. 여기서부터 오를 거고 오르면 어디까지 오른다고 했어요? 오르면 어디까지? 이렇게 바로 오르기보단 천천히 오르더라도 피보나치 어느 구간까지 오른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난 방송에서 여기서 오르면 최소한 어디까지 오른다? 피보나치 0.5까지는 오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TP를 여기로 가져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난 방송에서 일반적으로 0.5까지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82 정도 찍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ABC를 그리면서 0.5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할 익절 해놓고 올라오면 다시 익절을 한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총 50BTC 롱을 쳤는데 40개는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는 롱 포지션 들고 갔죠. 기억하시죠? 이것도 다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15분봉으로 보면 파동이 거의 조정 구간이 없다. 그래서 한 파동을 정확하게 카운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숏하는 건 별로 맞지가 않다. 정확하게 타점 잡기 힘들어서 숏하는 건 하는 게 맞지 않다. 나도 솔직하게 숏 치고 싶은데 숏을 안 쳤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안 쳤고 롱 포지션은 그래서 제가 들고 갔죠. 근데 어떻게 지난 분석 방송을 어떻게 시청자들이 오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숏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려있으니까 뭐야 매운난 말 믿고 숏 들어갔는데 자꾸 오르네? 괴로워 하면서 한 3분 정도가 앞으로 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방향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옳은 거 방향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르면 0.5까지 오른다예요. 자, 이게 방향성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를까는 사실 이런 식으로 LBC 확률을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그 분석은 확률 싸움이에요. 100%는 없거든요. 왜냐면 차트는 차트를 왜 분석하냐면요. 과거 차트를 다 보면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예요. A, B, C, D, E. 만약에 A라는 패턴이 나오면 80% 확률로 상승한다, 20% 확률로 떨어진다. B라는 패턴이 나오면 6대 4다, C는 5대 5다. 그래서 이렇게 A같이 80% 확률이 나오는, 높은 확률이 나오는 분석들만 가지고 차트에 대입해서 확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20%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 제가 여기서 0.5까지 올라간다고 한 건 여기서 0.5까지 올라간다고 한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보다 이렇게 ABC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게 더 많다고. 그러면 이게 한 80%, 이게 한 20%죠. 그럼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20%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언제는 그럴 수 있어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숏을 치려고 하면 그래서 이게 80%라고 해서 이렇게 ABC로 올라가는 확률이 80%라고 해서 여기서 숏 차서 여기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갈 때 파동 카운팅 정확히 돼야 숏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안 들어갔잖아요. 파동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숏 안 들어갔죠. 저 그래서 롱 들고가 함부로 숏 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파동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숏 치지 말라고. 나도 안 칠 거라고 치고 싶은데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기가 숏을 쳐놓고 물리니까 와가지고 매형남 왜 분석 틀린 거 인정 안 하냐. 무슨 소리야. 방송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반박도 안 했는데 무슨 인정을 안 하냐야. 그쵸? 아니 난 진짜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의 사고관을 모르겠어. 아니 밑줄 레버 밑줄 엔딩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이것도 형 그거 다시 기질투하는 관종들이야. 안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게 당연하듯이.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끔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 방송에서 내가 숏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는, 나는 그걸 오해한다는 건 나는 이해가 오히려 제 입장에서 안 돼요.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하긴 지금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지금 한 6,000명 정도 보고 계신데 3명 정도 되는 시청자들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정확히 조금 어이가 써야 없죠. 되나 아니야 그래도 이게 맞아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일당백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투자는 본인 선택으로 하는 것.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절대 그 입으로만 차트 분석하는 다른 유튜버나 애널리스트랑 달라요.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트렌드에서 먹고 사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틀린 걸 맞은 걸 틀렸다고 속일 수가 없어요. 저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난 아니고 시드가 매달 10배씩 불어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하시지만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역시나 저 새끼도 사기꾼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아시겠지만 거래 내역하고 계좌를 항상 공개를 해요. 늘 매 방송마다. 그리고 늘 매 방송마다 단 하나도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좌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런 경우는 없고 아무튼 그렇고 어쨌든 지난번 분석에서 저도 사실 쇼타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 거였었습니다. 파동 카운팅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15분봉으로 제가 항상 보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새 자꾸 1분봉하고 5분봉으로 차트 봐가지고 카운팅 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 1분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인덱스 매니저님 찍어서 꼭 그 인덱스에서 내보내주세요. 그 15분봉부터는 그러니까 스윙 관점에서 차트를 분석하는 데 쓰는 거예요. 15분봉부터 30분봉, 1시간봉, 4시간봉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나아갈 방향성을 분석하는 데 쓰는 거고요. 그럼 15분봉을 통해서 내가 이게 롱이다 또는 숏이다 이거를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1분봉이나 5분봉 가지고는 타점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성을 잡는 데 쓰고요. 이거는 타점을 잡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새 1분봉, 5분봉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방향성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제가 오늘 카톡방에다는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1분봉, 5분봉 가지고 차트 보고 있더라고. 타점 잡는 데는 맞는데 방향성 보는 데는 보지 마세요. 알았죠? 꼭 기억하세요. 1분봉, 5분봉은 타점만 잡는 겁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15분봉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지금 상승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5분봉으로 카운팅 하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영남님 지금 삼각 수렴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파동 카운팅이 조금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는 임펄스인지 아니면 ABC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근데 임펄스일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차트가 흘러갔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마 이 부근쯤에서 50BTC 롱 쳤던 거를 한 40BTC는 덜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10BTC를 덜어냈어요. 그래서 롱 쳤고 80% 익절했고 20% 익절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올라가면 이렇게 라이징 웨지가 보이는 거예요. 라이징 웨지가. 이 말은 뭐냐면 라이징 웨지라는 건 이렇게 입구 끝이 상승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을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패턴 안에 들어왔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부딪히고 여기 위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을 보고 그 다음에 30분봉이나 15분봉을 확인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여기서 꺾이는 걸 보고 55,444 정확히 여기서 숏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롱 탔고 입절했고 2차 입절했고 숏 타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618까지는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618이 52,35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입절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차트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잤어요. 잘 때는 여기다가 역지정을 걸어놓고 잤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다가 익절을 걸어놓고 여기다 역지정을 걸어놓고 잤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미 ABC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다시 올라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ABC로 이렇게 빠져서 618까지 빠지면 익절이 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났는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탄 건 여기서 역지정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익절 수수료 빼면 아주 조금 벌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던 제가 아침에 눈을 떴었을 때 올라가고 여기 막 내려오던 참이었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 숏을 다시 쳤어요. 왜냐면 여기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전히 있고
새로 상승파동이 시작됐다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여기가 삼각 수렴하고 올라갔거든요. 수렴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숏에 여기서라도 들어갔었어요. 들어갔고 그 다음에 ABC가 하나가 나오고 반등이 오려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려는 건지 몰랐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또 올라가려는 것 같길래 아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게 ABC가 하나 나왔고 다시 반등이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숏한 걸 다시 익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기 ABC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숏을 쳤어요. 여기가 제가 지난번 4월 26일날 3일 전에 방송을 했었죠. 그 이후에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던 기록이에요. 롱 탔고 1차 익절했고 2차 익절했고 폴링 웨치를 보고 한 파동, 그 다음에 하락 다이버런스 보고 한 파동이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숏을 탔고, 그 다음에 여기 ABC가 나온 걸 확인하고 아 여기면 역시정을 걸어도 되겠다 싶어서 역시정을 걸었다가 약익절이 나갔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었을 때 뒤늦게 잠에 깨가지고 여기서 숏을 탔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익절을 한번 하고 지금 다시 숏을 ABC가 완성돼서 숏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때에는 45만 달러가 지갑 단 거였고 미실현 손익이 한 5만 달러 내외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미실현 손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타 쳤던 거 해서 잔고가 아주 조금 올라가서 52만 8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1월 말에 1만 달러, 그러니까 약 한화로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 52만 8천 달러, 그냥 1달러 1,000원으로 계산했었을 때 한 5억 2천 정도 됐어요. 그래서 52배 정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100배가 되면 제가 출금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2배만 더 불리면, 지금까지 50배 불렸는데 2배만 더 불리면 100만 달러 10억이 넘거든요. 그때는 출금을 할 겁니다. 이제 네, 저런 말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0.5 구간 여기까지는 올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해하시죠? 이거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번에 이렇게 지금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어요. 그쵸? 왜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한 번에 분리시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ABC로 반등 난 다음에 다시 떨어지거든요.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보다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걸 알았으면 숏을 치면 좋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 방송에서? 여기 파동 카운팅이 그냥 일자로 쏴버려서 할 수가 없다. 숏 차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숏 잡지 말고 숏 함부로 잡지 마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저도 롱 포지션을 유지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숏 같았으면 저부터 숏을 쳤겠죠. 저는 왜 롱을 타고 있었겠어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롱을 탔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롱 포지션 유지하고 떨어지면 밑에서 다시 사서 올라가서 0.5강까지 익절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618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38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올라갔다가 바텀 찍고 0.5까지 간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곡해해서 저는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걸, 그걸 곡해해서 숏을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제가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자,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은 제 방송을